우리는 이제 작업할 때 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을 계속 끊어내야 되니까 실이 막 감기고 이러니까 감기면 그걸 이제 칼로 이렇게 끊어내고 이래야 된다고. 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베이기도 많이 베이고 그러는데 그 잘 베이는 데가 있거든. 잡고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는 한 10번씩 베였지 벌써. 그 잘 베이는 데가 있고 뭐 그런가 보다 이래 하는데 어제 하다 보니까요. 가운데 손가락 요쪽에 여기 여기를 베인 거야. 난 여기는 처음 배웠어. 1년 동안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 동안. 이거 어쩌다가 여기를 배웠지. 다른 데는 이제 자주 배우니까 이제 배우면은 아 그때 배웠구나. 그 작업할 때 딱 할 때 하는 작업이 그게 있으니까 아 그때 그거 하면서 배웠구나 이게 짐작이 되는데 물론 기억은 안 나고 어디서 배웠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 짐작도 안 되는 거야. 이거 어쩌다가 여기를 배웠을까? 이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칼질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손은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이 손으로 막 이렇게 긁어낸다고 막 이러다가 이제 칼날이 친 거죠. 뭐 그랬을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짐작도 안 돼. 어디서 그랬는지 뭐 하도 오늘 칼날을 하루에 한 2개씩 쓰니까 칼날이 계속 분질러 가면서 칼날을 한 2개씩 쓸 정도로 칼을 자주 많이 쓰니까 짐작도 안 돼. 그렇게 이제 얘기 됐는데 이 손가락은 잘 안 쓰거든. 이제 이 손가락이 우리 이제 실 매듭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 매듭하고 이제 실 올릴 때도 가마 올릴 때도 이제 이렇게 이걸로 하고 할 때 이 손가락은 많이 쓴다고. 그래서 이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은 굉장히 번거로워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제 실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쓸리겠죠. 상처 난 부분에 실이 지나가면은 아프다고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밴드를 하는데 밴드를 하면 실이 걸려요. 그 손가락 감도 맨손하고 다르고 이거 손가락 감으로 그 가는 실을 손가락 감으로 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손가락 지면은 실이 잡혔다 안 잡혔다를 이 손가락 감으로 하는 건데 밴드를 해놓으면은 이 실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몰라. 그러니까 밴드를 했다가 실을 올릴 때는 오히려 이걸 밴드를 버려버려. 1시간 했든 2시간 했든 간에 작업할 때는 실이 안 잡히기 때문에 감이 없기 때문에 일이 영 안 된다고. 실도 걸리고 실감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상처가 났더라도 이 올릴 때는 밴드를 버려버려요. 끝나고 나서 밴드를 다시 감을 망정. 다른 일 할 때는 괜찮으니까. 오히려 이거 할 때 실이 걸려서 많이 아프거든. 이 베인 부분이라든지 실에도 많이 베요. 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실 같지만 가는 실을 급하게 잡아 당기면은 요 골진대 이런 데는 확 나간다고. 하필 또 실이 거기 걸려요. 우리가 작업할 때 보면은 상처난 부분에 걸리는 거지. 그래서 밴드를 해야 되는데 밴드를 하면은 그 작업을 못 한다니까 감이 없어서. 그래서 사실은 제일 밴드가 필요할 때가 그 작업할 때 상처난 부분에 실 걸리지 말라고 밴드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때는 밴드를 못 하는 거야. 또 요령이 있죠. 늘 하던 상황에서 실을 항상 여기다 거는데 이제 한 1년 했으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안 걸고 다른 부분에다 거는 거지 실을. 다른 부분에다 걸어가지고 다 요령이 있지. 그 피해가면서 하는 방법이. 그래가지고 이 다 올리고 나면은 이제 그제서야 밴드를 해. 사실 다른 일 할 때는 별로 실 걸릴 일이 없는데 제일 필요 없을 때는 밴드를 하고 있고 막상 제일 실 걸릴 때는 밴드를 못 해. 그래서 하루에 밴드를 5개, 10개 쓸 때도 있고 그런데.
그 이제 이런 데는 그래 하거든. 이런 데는.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은 크게 안 쓰인다고. 우리 실을 걸 때에도 이 집게 손가락에 걸기 때문에 이 손가락은 잘 안 걸려요.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. 이제 조금 이제 살짝 통증이 있는데 배웠으니까. 뭐 이거는 이 손가락 잘 쓰지도 않는데 뭐, 뭐 얘기를 배웠냐? 별로 신경 안 썼지. 이 손가락 뭐 집게 손가락만 멀쩡. 집게 손가락이 실 걸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집게 손가락만 멀쩡하면 다른 건 별로 신경 주로 쓰는 손가락이 있어요. 이쪽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많이 다치는데 이쪽 면하고 새끼 손가락 면 실 끊을 때 이쪽 왼손은 집게 손가락 이제 실 이제 고리 만들 때 이 집게 손가락 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쓴다고 가운데 손가락은 이거 안 썼지. 근데 오늘 이제 어제 다쳤고 오늘 이제 이렇게 실을 올리면서 가운데 손가락 이거야 뭐 별 상관 있어 이러고 많이 하는데 딱 짚는데 이제 잡아주는 실 잡아주는 쇠가 있거든. 딱 짚는데 아픈 거야. 이래가지고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이제 드느냐 하면은 오늘 제목은 아픔이라는 신호인데 아픔이라는 신호. 그제서야 내가 이걸 잡을 때 쇠를 잡을 때 이 손가락으로 잡는구나 가운데 손가락으로. 딱 잡는데 통증이 팍 오는 거야. 그래서 얼른 손가락을 바꿔가지고 다른 손가락으로 약지로 잡았는데 이 통증 덕분에 이 배인 거 덕분에 내가 이걸 잡을 때 이 손가락으로 잡는구나. 그리고 이때 실이 가운데 손가락에 걸리는구나. 요 부분에서 상단 보빙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때 실이 탁 하면 상체에 걸리는 거야. 상단 보빙에서 실을 올릴 때 그때 이 가운데 손가락에 실이 걸리는구나. 안 아팠으면 가운데 손가락에 상처가 안 났으면 그건 몰랐겠죠. 내가 그 쇠를 잡을 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는다는 걸 몰랐겠죠. 그리고 상단 모빙에서 실을 2단계로 올라갈 때 실이 여기에 걸린다는 것도 몰랐겠죠. 오늘 배운 상처가 있으니까 이 상처에 걸리는 거야. 그 덕에 가운데 손가락 이게 실이 많이 걸리는구나. 별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가운데 손가락이 어떨 때 내가 이걸 올리는 과정에서 어떨 때 가운데 손가락을 쓰게 되는지를 오늘 상처난 덕분에 알게 됐는데 오늘 제목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픔이라는 신호인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환을 생각하는 거지. 우환. 이 아픔이라는 신호 덕분에 얘가 가운데 손가락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됐듯이 우리 이 살아감 어떤 그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 대중의 심리적인 상태 개인의 물질적인 상태 대중의 물질적인 상태 뭐 대표적인 예로 지금 무한폐렴 더 명확한 예로는 뭐 전쟁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똑같이 본다. 내가 손가락의 상처로 인해서 내 이 손가락을 존재함을 알고 이 손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새삼 알게 됐듯이 아픔으로 인해서 아픔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알게 됐듯이 우리 그 지구 인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우한 사태라든지 뭐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뭐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현상적으로 보지를 않는다고. 오늘 제목처럼
아픔이라는 신호, 그 제목처럼 그런 현상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?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한 폐렴 같은 저런 사태를 볼 때도 몇 명이 죽었네, 어쨌네, 뭐 정부가 대응을 잘했네, 못했네 이런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감각되는 이런 현상에 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신호가 우한 폐렴이라는 신호가 왜 나오게 됐을까?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. 그러면은 왜 나오게 됐을까? 거기에 관심을 갖자면은 결국 그 물질 뒤에 있는 기운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. 아니, 뻔한 거 아니야. 어떤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그 뒤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백두산이 터졌다. 눈에 보이는 거죠. 백두산이 터졌다는 얘기는 그 밑에 마그마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가 터진 거잖아.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은 안에 마그마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백두산이 터져서 화산 폭발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게 된 것일까? 원인과 결과를 같이 연구를 하죠.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.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우한 폐렴 사태라는 현상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안에 기운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그 이전에 기운 상태가 어땠길래 이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그 사태로 나타나는 것일까?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그 원인을 생각한다는 거죠. 흔히들 그렇듯이 이게 언제 뭐 종식이 되려나 이게 왜 나온 거야? 뭐 1000명이 죽었냐, 2000명이 죽었냐,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느냐.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제목은 아픔이라는 신호인데 우리가 이렇게 극국적으로 크게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우한 사태 같은 어떤 그 인류의 어떤 혹은 한 사회의 큰 아픔을 기운 상태가 보내는 하나의 신호로 본다는 거죠. 기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엉클어져 있다. 기운 상태가 지금 굉장히 탁해져 있다. 그걸 사람들이 몰라주니까. 안 보인다고 몰라주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신호를 눈에 보이는 사태, 전쟁, 기아, 학살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 현상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이거 밑에 있는 지층 밑에 있는 지금 기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, 위험스럽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우리는 파악한다는 거죠. 우리가 파악한다고 그랬지만 뭐 그게 사실이고 일반인들이 너무 표피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몸이나 마음도 마찬가지죠. 어떤 통증이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빨리 신경을 써달라, 나를 알아달라, 뭐 조치를 취해달라 그 신호죠. 어디에 통증이 온다는 얘기는 감기가 와서 목이 아프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약을 먹든지 뭐 화장실을 가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는 신호죠. 똑같단 말이야. 큰 세계에서도 똑같단 말이야. 요는 우리 개인의 상태로 봤을 때도 어떤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이렇게 현상적인 뭐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뭔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우리 내부의 어떤 그 구조적인
내용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통증이 발생하듯이, 그래서 그 통증을 보고 안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뭔가 조치를, 몸에 좋은 걸 좀 섭취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 폐렴 사태라든지 저런 걸 볼 때도 표피적인 것만 자꾸 보지 말고 뭐 좀 한 2달 있으면 깔아앉겠지 뭐. 또 위에 뭐 메르스 사스에 이어서 사스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생겼어 이러고 말 게 아니고, 이건 어떤 신호일까? 우리의 그 물질 이전 상태, 기운 상태, 혹은 물질 이전 상태, 마음 상태,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엉클어짐이 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지금 상태가 안 좋다, 관심을 좀 가져라, 좀 주의해라,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?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맨날 껍데기만 보고 있으면 맨날 뭐 차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고 차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고 맨날 그러다 죽고 나서 뭐 지구 멸망하고 나서 그때 잘할 걸 뭐 그렇게 된단 말이야. 미리 내용을 알아야 뭘 대처를 하든가 해가지고 10만 년이라도 더 살든가 100만 년이라도 더 살든가 할 거 아니야. 아픔이라는 신호를 읽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.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지구적으로든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 이건 무슨 신호일까? 이 분명히 무슨 신호인데, 몽중지몽 꿈속에 꿈을 깨라고 울리는 종소리처럼 분명히 어떤 신호란 말이야 그게. 그러면 이건 어떤 신호일까? 뭘 도대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라는, 뭘 조심하라는, 뭘 제대로 잘 하라는 신호일까?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, 좀 진지하게 좀 궁리를 해봐야 된다. 그래야 뭐 좀 지구도 좀 묵고 살 거 아니야. 전부 다 그냥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고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고 전부 그런 놈만 있으면은 지구가 몇 년이나 살겠어. 금방 멸망하지. 아픔이라는 신호에 대한 얘기였고, 오늘은 2시 2탄,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2시 2탄, 종이를 한 20장 이래가지고 맨 밑에 장을 읽으니까 이미지가 좀 엉켜. 뭐 어차피 보지도 못하지만 심상화하는데 이미지가 좀 엉켜.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조금 두꺼운 카드를 사가지고 한 장만 놓고 비치지 않는 종이로 해가지고 한 장만 놓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데, 그 전 단계로 이제 우리 영험하신 사이비젠가를 가지고 이걸 하나니까 그래도 겹쳐 있지는 않으니까 이미지가 겹치지는 않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카드 사기 전에 젠가 패를 하나를 놓고, 어차피 안 될 거지만 한번 또 시도를 해보는 거죠. 이 패를 한번 읽어보자고. 어차피 뭐 집중을 위한 빌미에 지나지 않으니까. 그리고 이게 눈앞이 깜깜해야 심상화가 좀 명료하게 돼. 그래서 오늘 그때 이제 눈을 손으로 가리고 했는데 오늘 이제 안대를 준비를 했으니까 눈앞이 깜깜해야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명확하게 나오니까 오늘 안대를 하고 젠가를 한번 음인지 양인지 목인지 화인지 톤지 한번 맞춰보세요.
뭐 상당히 재미는 있는데 심상화 기법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재미는 있는데 뭐 몰라 한 달 해볼까 한 달 하면은 뭐 조금 달라지잖아. 뭐 예전에 안 보이는 거는 똑같고 그래도 뭐 집히는 거는 있는데 맞을 확률이 뭐 1, 2%밖에 안 되겠지만 집히는 거는 있는데 뭐 보여서 집는 건 아니고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. 부담 없이 그냥 탁한 쇠가 자꾸 보이는데 탁한 쇠 대각선 있죠. 탁한 쇠 탁한 쇠가 잘 보이는데 혹시 맞으면 로또 사야 되나? 택도 없잖아.